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일반 모델이 잘 나왔다고 호평을 받았었고, 갤럭시 S25 역시 일반 모델이 잘 나왔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가장 크고 좋은 건 다 때려 넣은 아이폰 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아닌 아이폰 16과 갤럭시 S25 비교를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화면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시리즈전에서 일반형이라는 위치가 소비자들에게 와닿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폰, 무조건 갤럭시를 외치는 분들이 아니라면 두 스마트폰을 두고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한 번쯤은 두 스마트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갤럭시 S25 아이폰 16은 어렴풋이 같은 일반형이니까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차이가 제법 납니다. 동일 용량 기준으로 아이폰 16이 256기가는 24만 5천원, 512기가는 40만 2천원이 더 비쌉니다. 물론 아이폰 16이 용량을 좀 포기하고 128기가로 선택하면 125만원까지 내려가는데 그래도 더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동일 용량 기준으로 24만 5천원 또는 40만 2천원이니까 갤럭시 S25의 가격은 분명히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두 스마트폰의 생긴 모습부터 본격적인 비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깻잎통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는 비슷한데 아이폰 16이 갤럭시 S25보다 모서리가 조금 더 둥급니다. 후면 카메라 렌즈는 둘 다 세로 배열인데 카메라 섬이 아이폰 16은 존재하고 갤럭시 S25는 없습니다. 디자인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취향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5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잘 나온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S25는 물방울 디자인이 깔끔해서 보기 좋고 아이폰 16은 카메라 선과 F 로고 색상이 후면 색상과 잘 어울려서 보기 좋습니다. 갤럭시 S25 아이폰 16은 무게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두 스마트폰을 동시에 보면 크기와 두께가 상당히 비슷한데 미세하게 갤럭시 S25가 조금 더 작고 더 얇습니다. 화면 크기가 6.2인치인 갤럭시 S25가 베젤을 줄이면서 6.1인치인 아이폰 16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이 인상적이고 무게도 조금이지만 162g의 갤럭시 S25가 170g의 아이폰 16보다 약간 더 가볍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두 스마트폰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할 때 그립감의 차이는 없지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 갤럭시 S25가 손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약간 더 좋습니다. 무게감은 둘 다 가벼운데 양손으로 동시에 들어보고 좌우를 바꿔가면서 비교해보면 갤럭시 S25가 약간 더 가볍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다음은 성능 분석으로 퍼포먼스, 스로틀링, 발열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갤럭시 S25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와 12기가 램을 탑재했고 아이폰 16은 A18 AP와 8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부터 비교를 하면 CPU 성능을 확인하는 기펜시 6에서 싱글코어는 아이폰 16이 조금 높고 멀티코어는 갤럭시 S25가 조금 높습니다. GPU의 그래픽 처리 성능을 확인하는 3D마크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솔라베이, 스틸 노마드 라이트 모두 갤럭시 S25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GPU의 연산 처리 성능을 기펜시 6의 GPU 벤치마크로 확인해보면 아이폰 16이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두 스마트폰의 성능이 모두 훌륭한 수준으로 스로틀링에 걸렸을 때 성능 유지 안정성을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로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실제 성능의 최고치를 비교하는 것인데 갤럭시 S25가 아이폰 16보다는 조금 우위를 점합니다. 다만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전후면 외부 화려를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하면 전후면 모두 최고 온도가 아이폰 16이 조금 더 높습니다. 강한부가 걸리는 게임 원신을 30분 이상 플레이하는 중에도 발열을 확인했는데 후면의 온도는 거의 비슷한데 전면의 최고 온도가 아이폰 16이 2도 이상 높습니다. 퍼포먼스, 스로틀링, 발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CPU의 싱글코어, GPU의 연산 처리 성능은 아이폰 16이, CPU의 멀티코어, GPU의 그래픽 처리 성능은 갤럭시 S25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은 갤럭시 S25 대비해서 스로틀링은 덜 거는 대신 발열은 조금 더 발생합니다. 성능 우열이 딱 잘라서 정해지지 않고 2025년 상반기 시점에서 두 스마트폰 모두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등 원하는 작업을 하는데 성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보면서 차이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디스플레이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대부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비교를 하면 다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이폰 16의 베젤이 더 굵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정면을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이폰 16은 86.8%고 갤럭시 S25는 91.1%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면 카메라가 있는 부분을 아이폰 16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만들었고 갤럭시 S25는 렌즈 구멍 하나만 눈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굳이라는 반응도 제법 있었지만 써보면 제법 편리함을 줍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워서 영상을 볼 때는 아이폰 16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갤럭시 S25의 홀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시청한다면 갤럭시 S25의 홀 디스플레이가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기능적인 사용성이 더 좋은 아이폰 16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아니고 스마트폰을 써봐야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아이폰 일반 모델이 몇 년째 까이고 있는 주사율입니다. 갤럭시 S25는 120Hz를 지원하고 아이폰 16은 60Hz만 지원합니다. 고주사율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60Hz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데 120Hz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면 부드러움의 차이가 확 와닿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상관없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폰 16이 120Hz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갤럭시 S25와 비교하면 분명히 단점입니다. 스마트폰을 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보급형 스마트폰에 다수가 들어가는 고주사율을 넣지 않는 것은 너무하죠. 화면 밝기는 스펙상 갤럭시 S25가 조금 더 높은데 햇빛을 바로 받는 상태에서 동시에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둘 다 사용하기에 충분히 밝습니다. 최소 밝기 역시 두 스마트폰 모두 1니트를 동일하게 지원해서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화질은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5나 OLED답게 아주 좋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들답게 두 스마트폰 모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비교할 요소는 카메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3배줌 망원 렌즈까지 트리플 구성인 갤럭시 S25가 초광각과 광각 듀얼 구성인 아이폰 16보다 우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무엇이 더 좋을지 사진과 영상을 마구 찍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에서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색감은 설정 변경이나 후보정으로 쉽게 바뀌니까 선명도와 노이즈를 중점적으로 비교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면 언뜻 비슷한 듯 하지만 아이폰 16의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한데 단순하게 샤픈을 더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갤럭시 S25보다 표현이 더 디테일합니다.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아이폰 16의 품질이 더 좋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파파이스 매장 입구를 찍은 사진에서도 일부분을 확대하면 아이폰 16으로 촬영한 사진이 더 선명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의 차이는 최대 화소수 설정인 아이폰 16의 JPEG 최대 48MP와 갤럭시 S25의 50MP로 촬영을 해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중간쯤 있는 미술작품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질감의 표현에서 아이폰 16이 우위에 있습니다. 고화소로 찍은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이번에는 도자기를 확대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아이폰 16의 사진이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각사진 비교해서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인 차이로 화각이 있습니다. 아이폰 16은 26mm고 갤럭시 S25는 24mm라서 갤럭시 S25로 촬영한 사진이 더 넓게 찍혔습니다. 이런 화각의 차이로 카메라 메뉴에서 초광각을 표시하는 방식이 아이폰 16은 0.5고 갤럭시 S25는 0.6입니다. 두 스마트폰의 초광각 화각은 13mm로 동일하거든요. 이어서 초광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광각보다는 차이가 덜한데 우위에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S25입니다. 아이폰 16이 질감 표현이 더 좋은 듯 하지만 노이즈가 심해서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고 선명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갤럭시 S25의 초광각 사진이 더 선명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초광각 렌즈에서 아이폰 16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있는데 초광각 렌즈를 활용한 접사 촬영입니다. 갤럭시 S25는 접사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광각 렌즈의 초점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아서 이 정도 수준까지 촬영이 되고 더 가까이 가면 초점을 잡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이폰 16은 광각 렌즈만으로 촬영하면 갤럭시 S25보다 초점 거리가 길어서 S25 초점을 잡았던 거리에 초점을 잡지 못합니다. 대신 접사 기능을 활성화하면 바로 초점을 잡고 더 근접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 갤럭시 S25 초점을 잡는 최소 거리 촬영한 사진을 보고 이어서 커피에 완전 근접해서 아이폰 16으로 접사 촬영이 가능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기능 차이가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망원 촬영 성능 비교인데 광각 렌즈의 성능을 따라가는 디지털 리베줌은 아이폰 16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진의 선명도나 디테일한 표현 등에서 아이폰 16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3배줌에서는 갤럭시 S25가 광각 렌즈를 탑재한 만큼
촬영한 사진의 품질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갤럭시 S25로 3배줌 촬영을 경험해보면 결과물이 꽤나 괜찮으니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사진 비교 마지막은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셀피 사진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사진 품질의 우열을 가릴 만한 차이는 없는데 표현의 특징은 다릅니다. 아이폰 16의 얼굴색을 조금 더 붉게 표현하는 편이고 갤럭시 S25는 전체적으로 사진을 조금 더 밝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보다 갤럭시 S25가 심도편을 얕게 해서 배경의 블러 효과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카메라에 대한 비교는 사진에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상은 비교적 차이가 명확한 사진보다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편인데 갤럭시 S25의 망원 렌즈가 별도로 있어서 망원 영상에서는 갤럭시 S25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합니다. 광각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차이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둘 다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그렇고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봐도 떨림 방지가 어느 한쪽이 표신하게 좋거나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림 방지를 극대화한 아이폰 16의 액션 모드, 갤럭시 S25의 슈퍼 스테디를 켜고 촬영한 영상 역시 우열을 가리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표현을 잘 못하는 슬로우 모션 촬영 영상도 프리미엄 스마트폰답게 아이폰 16과 갤럭시 S25 모두 꽤나 괜찮은 품질이 나옵니다. 특히 갤럭시 S25는 슬로우 모션 촬영을 4K까지 가능하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역시 기능적인 부분의 상대적인 장점으로 시네마틱 모드가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초점을 바꿔가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꽤나 매력적입니다. 아이폰 16과 갤럭시 S25의 카메라 성능을 자세하게 비교했는데 고스트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렌즈 구조의 특성상 고스트 현상이 완전히 없는 제품은 없는데 아이폰 16은 갤럭시 S25와 비교하면 유독 심합니다. 광원이 조금 강하면서 여러 개인 환경에서 촬영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도 약하게 살짝 고스트 현상이 보이기도 하는데 아이폰 16의 고스트 현상은 이거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이폰 카메라의 고스트 현상은 수년째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인데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니까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후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가 워낙 중요한 포인트이다 보니까 조금 길고 자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이폰 16은 광각, 접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갤럭시 S25는 초광각과 망원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카메라 역시 성능 비교처럼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차이가 명확하게 나는 스피커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 일반형의 스피커는 그다지 좋았던 적이 없는데 세월이 흘러서 S25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는 쓸만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아이폰 16의 스피커가 더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아이폰 16이 다른 소리들 간의 간격이 확실하고 풍성함이 더 좋아서 공간감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이 베이스가 표신하기 더 좋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합니다. 갤럭시 S25는 선명함은 비슷한데 소리가 다소 거친 편이고 고음은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갑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아이폰 16이 더 좋은데 고음 하나는 갤럭시 S25가 더 좋습니다. 스피커에 이어서 배터리는 갤럭시 S25 4000mAh, 아이폰 16이 3561mAh를 탑재했고 유튜브 4K HDR 영상 재생으로 사용 시간을 비교하면 갤럭시 S25가 약 6%가 더 깁니다. 배터리 용량이 갤럭시 S25가 12%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사용 효율은 아이폰 16이 약간 더 좋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사용 시간이 비슷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서 두 스마트폰을 두고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S25와 아이폰 16을 비교하면 짧게 정리가 됐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왼쪽에 액션 버튼, 오른쪽에 카메라 컨트롤 두 개의 물리 버튼이 존재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S25와 비교 시에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옵션을 더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물론 더 있다고 무조건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거리는 과거에는 갤럭시가 아이폰과 대비해서 무조건 비교 우위를 점했던 두 가지, 통화 녹음과 모바일 결제입니다. 기능적인 사용 방법이나 범용적인 활용성 면에서는 여전히 갤럭시 S25가 아이폰 16과 비교하면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하지만
아이폰 16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이어서 OS의 차이는 비교를 하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설정의 편의성이나 커스터마이징 수준은 갤럭시 S25가 아이폰 16 대비 약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능적인 면에서나 완성도 면에서나 갤럭시 S25가 아이폰 16보다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16은 UWB를 지원하고 맥세이프가 들어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갤럭시 S25는 USB-C 포트의 규격이 3.2라는 점이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갤럭시 S25도 마그넷 케이스를 이용한 C2 레디까지 지원을 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맥세이프보다는 못합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 일반 모델과 아이폰 16 시리즈 일반 모델을 비교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소인 퍼포먼스와 카메라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가격과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5, 스피커는 아이폰 16이 우위에 있습니다. 브랜드 감성이 최우선 가치인 분들에게는 이런 비교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겠지만,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성능이나 기능을 따지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문득 누군가 이야기한 아이폰은 사랑하고 갤럭시는 사용한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